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는 도대체 무슨 훌륭한 일을 해냈기에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00만 달러가 생기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3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솔로스라는 젊은 목사가 시카고의 한 신문에 다음 일요일 아침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교한다고 광고했다. 100만 달러가 생기면 뭘 할까? 통조림 공장으로 돈을 벌어 통조림 왕으로 불린 필립 아머는 이 광고를 보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기로 했다. 설교에서 목사는 이론적인 용어가 아닌 실용적인 사고력을 개발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훌륭한 기술학교 설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실천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설교가 끝나자 필립 아머는 강단으로 다가가서 자기소개를 한 후 말했다. 젊은이, 나는 당신이 설교에서 말한 일을 해내리라고 믿소.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로 오면 당신에게 필요한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소. 이처럼 투자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그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교육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머 공과대학교의 설립 기원이다. 1890년 설립한 이 학교는 1940년 루이스 대학과 통합해서 지금의 일리노이 공과대학교로 탄생했다. 이 학교는 한 젊은이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상상력에 필립 아머의 자본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이 젊은이는 그가 설교한 지역 밖에서는 절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거대한 철도, 걸출한 금융기관, 대기업, 그리고 위대한 발명품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프랭크 울워스는 상상 속에서 5 and 10 cent store라는 균일가 잡화점 계획을 창조했고 결국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백만장자가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말하는 축음기와 활동사진 촬영기, 백열전구 등 수많은 유용한 발명품을 자신의 상상으로 만들고 현실로 구현했다. 1871년 사흘간 계속된 화재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시카고 대화재 당시 상인들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가게 앞에서 자신들의 손실을 비통해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많은 상인은 이곳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했다. 하지만 마셜 필드는 잿더미로 변한 자신의 가게 자리에
세계 최대 백화점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결국 그의 상상 속 백화점은 현실이 되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찌감치 상상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젊은이들은 행운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운은 오늘과 같은 큰 기회의 시대에서 배가 된다. 상상력은 사용할수록 발전하고 넓어지는 인간의 정신력이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이든 상상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면 더 유능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는 좌우명이 적혀 있다.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암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이 점을 놓치지 마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가지게 될 모든 힘의 시작이자 중간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창의적이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건설적이거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행과 가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을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긍정적이고 기대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생각은 여러분의 인성을 자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물질을 여러분에게 끌어당긴다.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마음작용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초보자가 이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잠재의식 속에 분명한 핵심 목표를 심을 때 여러분은 무한 지성이 여러분을 도와서 이 목표를 정확히 목표의 본질에 따라 현실로 만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실망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분명한 열망을 담은 분명한 핵심 목표를 잠재의식에 암시할 때 여러분은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목표의 궁극적인 실현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분명한 핵심 목표를 잠재의식에 암시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미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라. 의심하지 마라. 자기 암시의 원칙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확실히 이 점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중요성이 새겨질 만큼 강조해왔다. 분명한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바로 생각의 알을 수정시키는 것과 같다. 믿음 없이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수정되지 않은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생각이 증오를 가져다 줄지, 사랑을 가져다 줄지, 어떤 역할을 할지 당신은 알 수 없다. 생각은 사물이고 생각의 가벼운 날에는 전서구보다 빠르다. 생각은 우주의 법칙을 따른다. 모든 생각은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생각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든지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기 위해 질주한다. 생각은 사물이다. 이는 위대한 진리다. 이 진리를 깨우칠 때 여러분은 이 지식으로 가는 비밀 통로의 문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하면 곧 그 문을 찾아서 열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힘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정신집중은 특정 열망을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고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그 열망에 정신을 집중하는 행위를 말한다. 열망에 정신을 집중하는 행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들어간다. 하나는 자기 암시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습관의 법칙이다. 습관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데서 형성된다. 그리고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틀에서 굳어진 시멘트 블럭과 같아서 깨기 어렵다. 또 습관은 모든 기억력 훈련의 기본이다. 이는 여러분이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외울 때까지 그 이름을 되뇌므로써 기억하게 되는 데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정신이 환경을 초월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의 정신은 생각의 재료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가져온다. 그리고 습관은 이런 생각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잠재의식에 새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습관은 인성의 주요한 부분이 되어 조용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향과 편견을 형성해 우리의 의견을 통제한다. 한 위대한 철학자는 정직한 사람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방식을 말하면서 습관의 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먼저 참아내고 그 다음에는 연민을 느끼다가 마침내 포용한다. 습관은 레코드 홈에, 마음은 그 홈에 맞는 바늘에 비유할 수 있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습관이 잘 형성되면 마음은 그 습관의 본질과 상관없이 레코드 바늘이 레코드 홈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습관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환경을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환경은 우리 마음으로 가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정신적인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환경은 우리가 생각을 창조하는 자양분과
재료를 공급하고 습관은 이것들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든다. 물론 여러분은 환경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원천이라는 것을 안다. 습관은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힘이지만 특히 유리한 국면은 배제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이는 힘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습관에 피조물 일하거나 습관은 굵은 철제 밧줄이다. 매일 이 밧줄을 엮어나가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진다. 라는 말은 이를 잘 반영한 말이다. 습관이 잔인한 폭군이 되어 의지와 열망, 성향에 반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강요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연의 다른 힘처럼 이 강력한 힘을 인간을 위해 이용하고 통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만약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불평하면서도 습관의 노예가 되어 충실히 섬기는 대신 습관을 잘 길들여 인간에게 유익하게 작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습관이 우리 행동과 성격을 지배하는 대신 우리가 습관을 이용하고 통제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 새로운 지식을 적용해서 습관의 힘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했다.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이동하는 정신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 통로는 우리가 지나다닐 때마다 조금씩 더 깊고 더 넓어진다. 들판이나 숲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밟지 않아서 아직 분명하지 않은 길을 걸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확실하게 드러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알 것이다. 정신의 동선도 이와 똑같다. 가장 저항이 적은 동선을 따라 움직인다. 즉, 많이 다녀서 잘 닦인 길을 따라간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생기고 자연 법칙에 따라 형성된다. 습관은 모든 동물에서 관찰되며 일부 무생물에서도 볼 수 있다. 한 번 접은 종이가 다음번에도 같은 선을 따라 접히는 것이 그 예다. 재봉틀과 같은 섬세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계가 한번 길이 들면 그 후 길이 든 대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악기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옷이나 장갑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구김살이 생기고 한 번 생긴 구김살은 여러 번 다림질해도 그대로 남기 마련이다. 강이나 개천은 땅에 물길을 만들고 그 물길을 따라 흐른다. 이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여러분이
습관의 본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신의 통로 혹은 새로운 정신적 주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오래된 습관을 없애는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지나다닐 새로운 정신의 통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오래된 통로는 곧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메워져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바람직한 정신적 습관의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분은 그 길을 더 깊고 넓어지게 하고 그 길을 지나다니기 훨씬 더 쉬운 길로 만든다. 정신의 통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여러분이 지나다닐 바람직한 정신의 통로를 만드는 일을 빨리 시작하라고 강하게 권유한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좋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바람직한 습관 형성을 하기 위해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첫째,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표현에 힘과 열정을 불어넣는다. 여러분의 생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정신의 통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처음이 나중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능하면 처음부터 분명하고 깊은 길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단단히 정신을 집중하고 오래된 길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멀리한다. 따라서 오래된 길은 전부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만드는 새로운 길에만 관심을 둔다. 운 좋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셋째, 가능하면 새로 만든 길로 다닌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더 자주 지나다닐수록 그 길은 더 빨리 생기고 쉽게 다닐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새로운 습관의 통로를 통과하는 계획을 만든다. 넷째, 과거에 사용하던 더 오래되고 쉬운 길로 다니고 싶은 유혹을 뿌리친다. 유혹에 저항할 때마다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다음번에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유혹에 굴복할 때는 다시 굴복하기 쉬워지고 다음번에는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유혹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시작되므로 이때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결단력과 끈기, 의지력을 처음부터 보여줘야 한다. 다섯째, 분명한 핵심 목표와 일치하는 올바른 길을 계획했는지 확인하고
두려움이나 의심을 버리고 밀고 나간다. 쟁기 위에 손을 얹고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의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좁고 깊고 넓은 정신의 통로를 만든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습관과 자기 암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습관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행위는 영구적인 것이 되고 우리는 그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된다. 예컨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예술가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익숙한 곡을 연주할 수 있다. 자기 암시는 우리가 정신의 통로를 파는 도구이고 집중력은 도구를 잡는 손이며 습관은 정신의 통로가 그려진 지도나 청사진이다. 어떤 아이디어나 열망이 행동이나 물리적 현실로 바뀌려면 이런 아이디어나 열망이 습관에 의해 영구적인 형태를 띨 때까지 충실하고 끈질기게 의식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제 관심을 환경으로 돌려보자. 이미 보았듯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생각의 재료를 흡수한다. 환경이라는 용어는 매우 폭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사귀는 사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하는 일의 성격,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14세 이전에 받는 종교적, 지적 훈련이 포함된다. 환경이라는 주제를 분석하는 목적은 우리가 개발하는 인성과 환경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정신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 받아들이는 재료를 토대로 사고한다. 그러므로 분명한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재료를 우리 정신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한 좋은 환경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분명한 핵심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것으로 믿는 환경에 정확하고 명확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림을 현실로 바꿀 때까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들은 여러분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요소다.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여러분의 목표와 이상, 특히 분명한 핵심 목표에 공감하고 여러분에게 열정과 자기 확신, 결단력, 야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을 가장 친한 동료로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모든 말,
눈에 보이는 모든 광경,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받는 모든 감각적 인상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명백하게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에 공감하고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격려해 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20세기 문명에 살고 있다. 세계의 선도적인 과학자들은 자연이 진화 과정을 통해 현재 문명화된 환경을 창조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현대 문명으로의 어떤 주목할 만한 진보도 없이 북미 대륙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들의 환경은 황무지였고 어떤 환경을 바꾸거나 개선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변화는 먼 곳에서 새로운 인종들이 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진보적인 문명 환경을 이들에게 강요한 후에야 일어났다.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사냥터는 큰 도시로 변했고 대부분 인디언은 백인들의 업적에 필적하는 교육과 문화를 받아들였다. 여러분이 입는 옷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옷도 여러분 환경의 일부다. 때 묻은 옷이나 허름한 옷은 우울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지만 깨끗한 옷이나 적절한 스타일의 옷은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작업대나 책상 등 어떤 사람이 일하는 곳을 보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잘 정돈된 책상은 두뇌가 체계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떤 상인의 재고 상태를 보면 그의 두뇌가 체계적인지 그렇지 못한지 알 수 있다. 정신적인 자세와 물리적인 환경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의 영향은 공장, 상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점차 깨닫고 있다. 시카고의 한 유난히 진보적인 세탁업자는 작업실에 자동 피아노를 설치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근무 시간 동안 계속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자들을 확실히 따돌렸다. 이 세탁소의 종업원들은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이곳의 일이 단조롭고 고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쾌적한 환경 덕분에 이 세탁업자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었다.
현자라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더 많은 지혜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부터 집중력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법을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라고 부르자. 여러분에게 마법의 열쇠를 소개하기 전에 이것은 내가 발명하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것은 긍정적인 낙관주의의 철학에 기반을 둔 신사상 추종자들과 다른 모든 종파가 여러 형태로 사용해 온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여겨진다. 이 마법의 열쇠는 부자가 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명성을 얻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육체적 건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교육의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모든 잠재 능력의 보고로 안내할 것이다. 이 열쇠는 여러분에게 알맞은 삶의 모든 자리로 가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 덕분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위대한 발명품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열었다. 이 마법의 힘을 통해 과거 우리의 위대한 재능이 모두 개발되었다. 여러분이 하찮은 위치에 있는 노동자로서 인생에서 더 많은 지위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마법의 열쇠가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카네기, 록펠러, 힐, 해리먼, 모건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마법의 열쇠를 사용해서 막대한 물질적 부를 축적했다. 마법의 열쇠는 감옥문을 열어 불황자들을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꿀 것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은 물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한마디로 대답한다. 집중력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의 집중력을 정의한다. 비록 세계 과학자들이 모든 집중력의 도움으로 일어난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실패했지만 나는 신비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서의 집중력은 굳어진 습관과 연습을 통해 그 주제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숙달될 때까지 한 대상에 몰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주의를 통제하고 특정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중력은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습관에 영향을 떨쳐버리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에 더 맞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는 완전한 자기 지배력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집중력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능력,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해서 분명한 목표로 이끄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을 건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행동 계획으로 체계화하는 능력이다.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에 정신을 집중할 때 여러분은 서로 융합해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주제를 완성하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야망과 열망은 성공적인 집중력의 주요 요소다.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마법의 열쇠는 쓸모없다. 마법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문 주된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야망이 부족하고 특별히 열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열망하든 여러분의 열망이 타당하고 아주 강하면 집중력이라는 마법의 열쇠가 그 열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의 놀라운 힘이 집중력의 원리를 통해 깊이 자리 잡은 열망을 성취하는 데 작용한다고 믿게 해준 학식 있는 과학자들이 있다. 지금까지 인간이 창조한 것은 모두 처음에 열망을 통해 상상 속에서 창조되고 집중력을 통해 현실로 바뀌었다. 이제 확실한 공식에 따라 마법의 열쇠를 시험해보자. 먼저 회의와 의심이 발 디딜 틈 없이 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마법 열쇠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험을 믿어야만 한다.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작가나 대중연설가, 성공적인 기업 경영자, 유능한 금융가가 되는 등의 열망이 있다고 가정하겠다. 우리는 대중연설을 이 시험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시에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제 보통 편지지 크기의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이 써라.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일이 내가 세상에 필요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마련할 금전적인 보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후 10분 동안 내 열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 열망에 집중할 것이다. 내가 영향력 있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어떤 것도 내 목표를 방해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약속대로 실천하라. 원하는 결과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하라. 집중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1년 또는 3년, 5년, 심지어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가로 생각한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을 상상한다. 연설가나 강사일로 번 수입으로 산 집에서 사는 자신을 떠올린다. 은행에 상당한 노후 자금을 저축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한다. 대중연설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자신을 생각한다. 지위를 잇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명운동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보라. 그러면 그것은 곧 깊이 자리 잡은 열망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뀔 것이다. 이 열망을 집중력의 목표로 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제 여러분은 마법 열쇠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신비주의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되었다고 해서 마법의 열쇠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모든 위대한 진리는 궁극적으로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대한 진실이 아니다. 마법의 열쇠를 오직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러면 지속적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는 잊어버려라. 과거에 사는 일은 그만둬라.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만약 이전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동안 가장 고매한 야망을 실현할 성공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 야망과 욕망, 그리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명성을 드높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거의 30년 전에 그는 자신이 만들 일반적인 차종에 대한 표준화 정책을 채택했고 1927년 대중의 수요 변화로 정책을 변경할 때까지 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몇 년 전 나는 포드 공장의 전 수석 엔지니어를 만났다. 그는 포드가 자동차 사업 경험이 부족했던 초기 단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 사건은 집중력이 그의 경제 철학의 두드러진 핵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당시 포드 공장 기술자들은 포드 자동차 뒤 차축 구조 설계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모였다. 포드는 우두커니 서서 모두가 의견을 말할 때까지 토론을 듣고 나서 탁자로 걸어가 제한된 차축 설계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차축은 원래 설계 의도대로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축에 추가 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서 가버렸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포드 자동차의 뒤 차축 구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동차 제조와 마케팅에서 포드의 성공이 한 번에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한 가지 계획에 일관되게 노력을 집중하는 그의 정책 덕분일 수 있다. 우리는 집중력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환경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았다. 이제 우리는 다른 두 가지 못지않게 집중력과 관련 있는 세 번째 주제, 즉 기억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억을 훈련할 수 있는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오감을 통해 감각적 인상을 받아들이고 이를 질서정연하게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 이 과정은 카메라 필름의 사진을 기록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잠재의식 속에 기록된 감각적 인상을 의식 속으로 불러오는 것. 이 과정을 카드를 검색해서 이전의 정보가 기록된 카드를 꺼내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의식 속으로 불러온 감각적 인상을 인식하고 이것이 원래 인상의 복제인 것을 알아보고 처음 기록된 원래의 근원과 연관짓는 능력,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억과 상상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이 기억 행위에 들어가는 세 가지 원리다. 이제 이런 원리를 적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이름, 날짜 또는 장소와 같은 감각적인 인상을 기억하는 능력을 확실히 하고 싶을 때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주의를 집중해서 인상을 생생하게 만든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사진사가 카메라의 감광판에 사진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 동안 노출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감각적 인상이 잠재의식에 적절하고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둘째, 기억하고 싶은 것을 고향, 친한 친구, 생년월일 등 익숙하고 원할 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다른 사물, 이름, 장소 또는 날짜와 연관시킨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억하고 싶은 감각적 인상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보관하게 된다. 나중에 기억하기 쉬운 정보를 의식 속으로 불러오면 감각적 인상도 함께 떠오르게 된다. 셋째, 기억하고 싶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것에 정신을 집중한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시간에 정신을 집중하면 정확한 시간에 깨는 것과 같은 원리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애초에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그 이름을 4-5번 반복하고 먼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의 이름과 비슷하다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반복할 때 두 이름을 모두 생각하면서 그 두 이름을 각각의 얼굴과 연관짓는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주며 붙여달라고 한다면 상상 속에서 편지의 크기를 늘리고 그것이 우체통에 걸려있는 모습을 본다. 마음속에서 대문짝만한 크기의 편지를 상상하고 그것을 우체통과 연관짓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처음 지나가는 우체통이 여러분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크고 이상하게 생긴 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엘리자베스 시어러라는 여성을 소개받았고 그녀의 이름을 자유자재로 떠올리고 싶어 한다고 가정하자. 여러분이 그녀의 이름을 반복할 때 길이가 3mm인 큰 가위와 엘리자베스 여왕을 연상한다. 그러면 큰 가위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을 떠올리면
엘리자베스 시어러라는 이름도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이드 키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면 그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떠올릴 수 있는 로이드 조지와 키스 극장을 연상하면 된다. 연상의 법칙은 잘 훈련된 기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만 매우 간단한 법칙이다. 이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억하고 싶은 것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의 이름을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뿐이다. 거의 10년 전에 한 친구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있는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나는 그 번호를 적어놓지 않았지만 오늘날까지도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 방법을 소개한다. 전화 교환국 이름과 전화번호는 레크뷰 2651이었다. 친구는 우리가 미시간 호수가 보이는 기차역에 서 있을 때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미시간 호수를 전화 교환국 이름을 기억하는 연상 대상으로 사용했다. 마침 전화번호는 당시 동생과 아버지의 나이가 26세와 51세였기 때문에 이를 전화번호와 연관지어 기억했다. 그러므로 전화 교환국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단지 미시간 호수와 내 형제와 아버지만 생각하면 됐다. 내 지인 중 한 사람은 보통 건망증이라고 하는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점점 건망증이 심해져서 기억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장애를 극복한 방법을 직접 그의 말로 소개한다. 제 나이 50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큰 공장의 부서장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일이 쉬웠는데 그 후 회사가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서 제가 져야 할 책임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몇몇 젊은 직원들은 에너지가 넘쳤고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이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제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편해지고 싶어하는 나이에 이르렀고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일 없이 안락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정신자세는 제 위치에 거의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 2년 전부터는 집중력이 약해지고 제 임무가 귀찮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게 오는 우편물도 방치해서 급기야 어마어마하게 쌓인 편지 더미를 두려워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쌓이고 부하들은 결제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딴 데로 쏠린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들도 분명히 제 마음이 일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부하 직원 한 명이 차 한 대분의 상품 견적서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당연히 사장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나 놀라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임하거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딴 산장에서 며칠 동안 진지하게 성찰한 결과
저는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했고 책상에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두서가 없었습니다. 부주의하고 의욕도 없고 태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일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을 찾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업무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종이에 연필로 근무일의 일정 계획을 짰습니다. 우편물 확인으로 아침 업무를 시작하고 주문서 작성, 업무 지시하기, 부하들과의 회의 및 기타 업무를 이어가다 퇴근하기 전 책상 정리로 끝나는 계획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했습니다.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반복을 통해.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수천 번 반복해 왔는 걸. 맞아. 하지만 질서정연하게 집중력 있는 방식은 아니었어.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와서 새로운 업무 일정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열정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신 집중력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재빨리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의지력으로 만든 정신적인 자극으로 저는 습관 형성에 진전을 보았습니다. 매일 저는 사고를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반복 훈련이 편안해졌을 때 제가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력 향상 훈련이나 원하는 습관을 기르는 능력은 오로지 그 대상이 마음의 감각판에 강하게 남을 때까지 특정 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문제다. 집중력 그 자체는 단지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전에 본 적이 없는 인쇄물 한 줄을 읽고 나서 눈을 감아보라. 인쇄물에서 보는 것처럼 방금 읽은 줄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쇄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강강판 위에서 보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 이 실험을 시도했을 때 효과가 없다면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번 반복하면 마침내 성공할 것이다. 예컨대 여러분이 시를 외우고 싶다면 눈을 감고도 마음속으로 인쇄물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줄에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매우 빠르게 외울 수 있다. 주의력을 통제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므로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언급을 이 장의 마지막 절정까지 미루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 장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정구슬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들의 놀라운 결과는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이들의 능력 덕분이다. 수정점은 단지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일 뿐이다. 앞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을 암시한 적이 있다.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 마음을 에테르의 진동에 맞출 수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미지의 정신현상 세계의 모든 비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얼마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생각인가. 내 생각을 뒷받침할 실제적인 증거는 없지만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고도로 키우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파장을 맞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수년 동안 주의 깊게 연구하며 도달한 가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나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지식이 보편적인 마음에 저장되어 있고 그 지식을 추구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공부한 독자들에게는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개연성이 있어 보일 것이다. 이 가설을 여러분이 직접 시험해 보길 바란다. 시험할 주제로는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종이에 쓴 여러분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보지 않고 반복할 수 있도록 외우고 하루에 2번 이상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해보라.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로 들어간다. 앉아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푼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손가락을 귀에 대어 모든 소리와 빛을 차단한다. 이 상태에서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반복하면서 상상 속에서 그 목표의 대상을 손에 넣은 여러분 자신을 본다. 목표가 돈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 돈을 가진 자신을 본다. 목표가 집을 사는 것이라면 실제로 원하는 집을 상상 속에서 그려본다.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대중연설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엄청난 청중들 앞에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듯 청중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자신을 느껴보라.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여러분은 이제 자유자재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고, 이 능력을 완전히 길렀을 때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느낄 수 있다. 둘째,
여러분은 오만하게 냉소를 지으며 속으로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논쟁이나 토론의 주제로 쓴 것이 아닌 원하는 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다. 여기서 나는 지금이 냉소주의나 의심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하늘과 바다를 정복하고 공기를 메신저로 이용해서 우리 음성을 1초 이내에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는 확실히 의심 많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시대는 아니다. 인류는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 그리고 강철 시대를 거쳐 정신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시대의 놀라운 업적은 다른 모든 시대를 합친 업적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특정 주제에 여러분의 주의를 자유자재로 집중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권력과 풍요로 가는 비밀 통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집중력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미소를 지어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속에 행복의 햇살이 가득 비칠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여겨진다. 이 마법의 열쇠는 부자가 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명성을 얻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육체적 건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교육의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모든 잠재 능력의 보고로 안내할 것이다. 이 열쇠는 알맞은 삶의 모든 자리로 가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 역할을 할 것이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 봅니다.
앉아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봅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손가락을 귀에 대어 모든 소리와 빛을 차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반복하면서 상상 속에서 그 목표의 대상을 손에 넣은 자신을 봅니다.
집중해 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모습을 상상하고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까? 기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걸 해냈다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게 돼서